예, 제가 장소가 이렇지 않으면 최소한 좀 수인사라도 개별적으로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장소 관계상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정과 관련돼서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4일 날 어제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하고 또 사임계를 제출을 하고 우리 기자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퇴임식 하고 이런 계획으로 처음에 이제 그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국토위 상임위가 26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몇 번째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퇴임식을 그러면 상임위 퇴임식하고 상임위 나가는 게 법적으로는 뭐 나가는 것과 당연하지만 그래도 퇴임식은 좀 미루고 상임위 갔다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6일 이후로 퇴임식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6일 상임위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3월 달로. 그래서 퇴임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과 관련돼서 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게 출마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 출마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 갖고 제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좀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도 출마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번 사태 이유는 지금 사퇴하는 것이 인천공항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인천공항과 사랑하는 인천공항 임직원들에게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사장은 물론 직원들과 함께지만 이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조직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로 인해서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 11월 달 이런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또 피해를 실제 당하기도 하고 향후에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것이 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또 곧 이제 경영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 직원들의 가장 큰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영평가에도 제가 있는 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런 우려도 들어서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간담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인데 한 15분, 20분 정도는 제 말씀을 쭉 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홍보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년 8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자락에 제가 인천공항에 왔는데 코로나 극복과 공항 운영의 정상화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잼버리 이 청소년들 3,000명의 숙식을 인천공항에서 하루의 시간을 두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윤선희 실장께서 공항 운영처장이셨는데, 그런 커다란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MRO 단지를 착공을 하고 준공도 했고, 디지털 대전환, 지금은 이제 AA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AI 대전환도 선포를 했고, 또 AI 혁신 허브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4단계 확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을 하고 차질 없이 초기 운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역대 세계 5위의 여객 운송을 기록했었는데, 작년에 세계 3위의 여객 운송 실적을 냈고,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아니지만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역대 최고의 해외 사업 수주도 있었고, 고객 경험 인증제는 세계 최초로 5단계, 그것도 4년 연속 5단계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3번 5단계 획득을 한 것도 굉장히 커다란 보람입니다. 항공사 재배치도 있어서 T1, T2가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추게 됐고,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재배치 이후에 공항 운영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제가 이 말씀만 드려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천공항공사의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뭐 상주기관, 더 나아가서는 모든 94,000여 인천공항 가족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고, 또 국민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과 인천공항을 이용해 주시는 세계 여객들의 노력 덕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에게 이게 아픈 채찍도 해주셨지만, 또 많은 격려와 인천공항에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인천공항이 이렇게 잘 걸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자님들의 주시는 고견이 3년여 동안 인천공항 업무를 사장으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인사를 드리고 이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가 저는 인천공항 그 임직원들과 함께 일한 시간이 행복의 연속이었기도 하고 영광의 순간들이었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존재 이의를 어떤 때에서 찾냐 하면, 제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저 스스로에게 보람된 일인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하면서 제 존재의 의의를 찾습니다. 또 저는 좋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그 구성원들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좋게 평가를 하는가, 낮게 평가를 하는가, 그것으로 제 존재의 의의를 평가하는데,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오랜 기간 국회의원 활동을 했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곳에서 정말 신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공항 전문가들과 일을 겁내지 않고, 또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한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 공기업 하면 복지부동이라든지
수동적 업무 태도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이러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채 4달도 안 남겨둔 상태에서 사랑하는 인천공항을 떠나게 돼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퇴진 압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지난 12월 중순 12월 12일인가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외환 밀반출 책갈피 논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책갈피 외화 반출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검색을 인천공항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의문이었고 또 저는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검색 요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질문이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질타를 하는 것이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그것은 모욕주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국민들 또는 지지자들은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꼭 예능 프로그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외화 밀반출 검색의 업무 소관과 관련돼서는 인천공항에 위탁했다는 그런 대통령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거고 이 MOU를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일을 안 하고 하는 도둑놈심보라까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참모들이 잘못 보고를 드림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인천공항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출입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MOU에 의해서 검색 업무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외환 밀반출과 관련돼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하는 곳이 인천공항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신 만약에 그게 검색이 안 된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대안을 놓고 대통령실, 국토부, 국세청, 인천공항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실제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좀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공항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 좀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고 저는 또 저의 이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참모들의 조언이나 보고를 잘못 받으셔갖고 계속 이 틀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구 하나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난데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겨우 사업체를 선정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인천공항의 주차 대행 사업을 정말로 뜬금없이 특정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도 행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어떻게 비서가 행정기관에 국토부에 특정감사를 지시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월권입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고 국무총리 등 지휘계통을 밟아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사퇴 압력이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정기 인사를 제가 퇴임한 이후에 하라는 압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담당자에 의하면 이것은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임기가 6월 19일까지였습니다. 만약에 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후임 사장이 왔을 때 정기 인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6월 19일 날 제가 그만두면 후임 사장이 아무리 빨리 와도 9월 달이나 돼야 옵니다. 9월 10월 돼야 옵니다. 인사 준비 기간 한 2개월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해 인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인사를 하지 말든지 사장님 네가 빨리 나가고 후임 사장이 빨리 오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직원들의 인사권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경영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기 인사는 직원들의 1년 동안 한 일을 평가하는 자리이고 승진과 또 보직 승진은 가장 소중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그런 직원들의 평가 내지는 보상을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온 후에 평가하고 주라고 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승진뿐만이 아니고 보직 인사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방해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퇴 압박 수단으로 직원들의 정기 인사를 방해하는 것은 경영권 행사를 방해하는 거고 직원들의 권리를 뺏는 거고 또 조직을 붕괴시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러다가 공항 운영이 흔들리면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가장 안 좋은 가장 저는 악질적인 사퇴 압력 수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정기 인사 보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1월 1일자로 정기 인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국토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좋게 안 본다 이런 메시지도 날라오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사장 이 퇴임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퇴임 인사 나누고 같이 식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부사장의 퇴임도 보류되고 상임이사 임명도 보류되고 SPC 상임이사 임명도 보류되고 이런 각종의 저는 보복성 인사방해 조치가 아직도 하나도 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특정감사가 동시에 이건 뭐 인천공항 생긴 이래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이 생긴 이래 처음일 겁니다. 동시에 4건의 특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제가 더 이상 인천공항에 있으면 또 다른 어떤 특정감사로 우리 직원들을 괴롭힐지 모른다는 그런 판단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가장 크다란 복지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또 경영평가에 보복당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이 싫으면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저를 해임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임을 안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 이것은 결국 제가 떠나는 것이 직원들과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본사 임직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장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이 직원들을 계속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은 건설비 총 18조 원 중에서 국가 예산 3조 2천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조 8천억 원 전체 공사비의 82%를 자체 조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공항을 건설했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면서도 배당금 또 국세 지방세 합쳐서 많게는 약 1조 원의 재정 기여를 하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 또 뭐 다 아시다시피 10년 연속 서비스 1등이나 또 4년 연속 고객 경험 인증제 세계 최초로 5단계 획득하고 4년 연속 계속 그 5단계 평가를 받는 아주 우수한 공항이고 인천공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공항이고 국민들의 자부심이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한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항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이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공항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인천공항의 정기 인사를 가지고 이것도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기 인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가 정말 인천공항에 대해서 함부로 막 하고 또 뭐 대통령실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정기 인사 같은 걸 못하게 하는 식의 또 군림하는 식의 그런 기관이 된다면 적어도 저는 인천공항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국토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는 군림하는 상황이 아니고 인천공항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인천공항에 굉장히 큰 숙제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4단계 공사를 가지고 2033년이면 포화가 됩니다. 오늘 시작해도 빠듯한 2033년이면 확장 공사를 끝내기에 빠듯한 시간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치적인 논리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말 제4차 항공산업 기본계획에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가 정치 논리로 판단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개발계획이 원래는 작년 말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올 상반기에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반드시 포함이 돼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비즈니스 패스트트랙은 전 세계 공항이 다 하고 있는데 거의 진짜 웬만한 공항 우리가 아는 공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치 논리로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퇴임하는 마당에서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공기업 사장의 임기가 공기업 사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기업 사장과 어떤 임기를 같이 하려고 한다 하면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수단이 아닌 임기를 맞추려고 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공기업이 안정된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의
어떤 거치가 논의되고 논란이 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갖고 이건 저하고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